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백준 3109번 빵집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명한 제빵사 김원웅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다. 원웅이의 빵집은 글로벌 재정이익이 블라블라블라 다 필요 없고, 원웅이는 지출을 줄이고자 해서 여러 가지 지출을 살펴보던 중에서 가스비가 제일 크다. 그래서 가스를 훔쳐보자 라고 했대요. 자, 빵집이 있는 곳은 R과 C의 격자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첫째 열은 근처 빵집의 가스관. 네, 첫째 열은 근처 빵집이래요. 그리고 마지막 열은 원웅이의 빵집이래요. 요거는 이제 고정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원웅이의 가스관과 빵집을 연결하는 파이프를 설치하려고 한다. 파이프를 설치하려고 한대요. 가스관, 원웅이 가스관과 빵집. 자, 빵집과 가스관 사이에는 어떤 건물이 있는데 당연히 이 건물에는 파이프가 통과할 수 없겠죠. 가스관과 빵집을 연결하는 모든 파이프라인에는 첫째 열에서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열에서 끝나야 한다. 각 칸은 오른쪽 대각선 위 이쪽, 오른쪽 대각선 아래 쪽, 이렇게 세 개의 방향으로만 연결할 수 있고 각 칸의 중심끼리 연결하는 것이다. 이쪽이 지금 빵집이고 이쪽이 원흥이 집이니까 우리는 파이프를 이쪽으로 연결하려면 계속 동진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방향은. 그렇죠? 동진을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세 가지 방향밖에 없다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는 그런 건 없대요. 딱 세 가지밖에 안 된대요. 원흥이는 가스를 되도록 많이 훔치려고 한다. 따라서 가스관과 빵집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설치할 거래요. 여러 개. 가능하면 여러 개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경로는 겹칠 수 없고 서로 접할 수도 없다. 각 칸을 지나는 파이프는 하나여야 한다. 즉, 각 칸을 지나는 파이프는 하나여야 한다. 원웅이 빵집이 주어졌을 때 원웅이가 설치할 수 있는 가스관과 빵집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의 최대 개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가스관과 빵집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의 최대 개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라는 거죠. 뭐 쉽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 빵집들이 여러 개가 있고 빵집이 있고 빵집에서 이게 스타트 할 수 있는 곳들이 이런 곳들이 있죠. 스타트 할 수 있는 곳들이 있고 여기서 막 가서 여기에 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가서 도달해 보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반복문 돌면서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달할 수 있어? 체크해 보고 반복문 돌면서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달해 볼 수 있어? 여기서 출발해서 내가 출발한다면 여기 갈 수 있을까? 출발한다면 여기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갈 수 있다면 그거의 개수는 얼마냐? 몇 개냐?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각각의 점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탐색해 보면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보면 얘의 다음 점은 얘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의 다음 점은 얘가 이렇게 갔을 때 이 지점이라든가 이렇게 갔을 때의 이 지점 그리고 이렇게 이동했을 때 이 지점. 그래서 다음 노드는 이렇게 세 개씩 나오는 거죠. 또 여기서 갈 수 있는 다음 노드는 이렇게 갈 수 있는 여기, 이렇게 갈 수 있는 여기, 이렇게 갈 수 있는 여기.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쩍쩍쩍쩍 퍼져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이것도 그래프인 거예요. 선형의 자료 구조가 아니죠. 하나 다음에 세 개씩 막 이렇게 가고 있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프에 대한 탐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BFS라든가 DFS 형태로 탐색을 많이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DFS 형태로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쭉 가보면서 탐색을 해볼 계획입니다.
자, 그럼 각각의 탐색을 하면서 DFS로 탐색해봐라. 그래서 DFS로 탐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해보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많이 와 있겠죠. 자, 여러분이 탐색하면서 이제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칸이 있고요. 여기 X. 여기가 출발점이고 여기가 도착점인 그런 상태예요. 자, 여기서는 세 가지 정도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돼요. 세 가지 정도. 자, 첫 번째는 탐색의 순서예요. 탐색을 하려면 우리가 이 세 개의 방향에 대해서 이쪽과 이쪽과 이쪽에 대해서 각각 이제 우리가 탐색할 때 델타스 배열 같은 거 만들어서 탐색을 할 거잖아요. 사방 탐색, 팔방 탐색 이런 것처럼.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탐색을 할 때 순서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고 어떤 문제에서는 이런 순서가 민감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파이프를 이제 놔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자, 우리는 세 개의 방향으로 가볼 수 있는 데까지 가볼 거예요. 자, 먼저 이쪽으로는 오른쪽으로도 못 가고 위로도 못 가죠? 그렇죠? 다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래로밖에 못 갈 것 같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갔어요. 이 지점까지 왔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 수 있고 또 오른쪽으로 가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지점에 도착해서 파이프가 한 개가 구성이 됐어요. 첫 번째 지점에서는 파이프 한 개가 완성됐다라고 썼어요, 제가. 자, 두 번째 지점에서 또다시 한번 출발을 해봅니다. 두 번째 지점에서 가봅니다. 여기 앞으로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한번 파이프가 매설된 곳은 당연히 갈 수 없잖아요. 아, 그럼 이렇게 처리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놔야 되나요? 아, 파이프를 설치하면 지도에 표시해놔 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다시 저기를 갔을 때, 아, 여기는 못 가는 곳이지, 라고 안 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 이리로 못 갔어. 아래로 내려가서, 네, 왔습니다. 역시 위로도 못 가고, 오른쪽으로 못 가고, 이쪽으로밖에 못 왔어요. 여기로 왔고, 다시 여기서도 이쪽 안 되고, 이쪽 안 되고, 이쪽 안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패했죠. 근데 과연 이게 정말 실패였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현재처럼 이런 상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특정 정점에 있어서 요 녀석이 있고 요 녀석이 있어요. 각각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경로를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이 갈 수 있는 경우에는 이거, 이거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빨간색이 갈 수 있는 경우는 어때요? 이거, 이거, 이거가 돼요. 뭐가 발생하고 있어요? 중복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탐색의 순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쭉 아래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 두 개의 영역이 지금 중복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 파란색에 있는 녀석이 여기를 써버렸다는 것은 이것은 빨간색의 영역에서는 어때요? 그거 내가 해볼 수도 있는 건데 파란색이 먼저 점유를 해버렸기 때문에 빨간색의 입장에서는 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죠. 만약에 얘가 파란색이 이거를 안 썼다면, 파란색이 이 영역을 안 썼다면, 얘가 충분히 트라이를 해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림으로 가서 여기를 한번 살펴보면, 만약에 검정색이 아까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여기는 검정색만 지금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이쪽으로 가줬다면,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세 군데 다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가줬다면, 파란색의 입장에서 어떻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비었네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파이프를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탐색의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탐색의 순서는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겠다. 이런 순으로 해줘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이 무턱대고 이 문제는 탐색을 이렇게 해야 돼요라고 생각을 굳히고 가면 안 되죠. 왜 그랬냐라는 거를 생각해 줘야 되겠죠. 왜 내가 사용하는 자원들이 최대한 내 거에서 써야 되지 다른 사람 것까지 공유되는 걸 써버리면 그건 다른 사람 자원을 침해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 거를 써야 된다는 거죠. 나만의 고유한 리소스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공유 리소스는 건드리지 말고. 두 번째 고민해 줘야 될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DFS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갈 수 있는 곳을 계속해서 가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DFS 통해서 그래서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죠. 갈 때까지 가보는 거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또 우리가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자, 이제는 이 순서대로 탐색을 하기로 했어요. 안 되고 안 되고 아래로. 안 되고 안 되고 아래로. 되고 되고 해서 이 지점에 도달을 했어요. 근데 DFS는 우리가 지금 세 개의 방향으로 시도를 해보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첫 번째 시도에서 우리는 파이프가 메이드가 됐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리턴 하겠죠. 그리고 뭘 해요? 다시 두 번째 탐색을 또 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반복문 돌려가지고 세 개를 돌리고 있으니까 또 두 번째 거 하겠죠. 그러면 두 번째를 가서 파이프가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두 번째 반복에서 또 새롭게 파이프가 만들어지고 세 번째 반복에서 또 새로운 파이프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가 세 개가 되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겠죠. 왜? 우리는 출발점이 하나였잖아요. 출발점이 하나였는데 여기에서 출발한 그 파이프 라인이 세 개로 도착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끝난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탐색을 통해서 우리가 파이프가 설치됐어. 성공이라는 말은 이제 뭐겠죠? 뭐겠어요? 트루폴스와 같은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성공했다면 나머지 반복은 어때야 돼요, 이제? 나머지 반복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DFS 같은 경우에는 재기를 통해서 다음 거를 계속 호출하고 있을 텐데, 뭔가를 알려준다라는 것은 뭐예요? 재기에서 뭘 해줘야 되겠다. 어떤 값을 리턴해줘야 돼서 이런 불리언 타입의 값을 리턴해서 그 값에 따라서 실제로 다음 재기가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재규에서 이제까지는 재규에서 리턴 값을 쓸 때 뭔가 합을 해가지고 총합을 반환하는 이런 형태는 많이 해봤었죠. 뭐 팩터리얼을 계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팩터리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재기에서 넘어온 값을 곱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다음 재기에서 반환해준 값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나머지 재기를 탈 건지 안 탈 건지를 결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또 가봅니다. 자, 세 번째로 신경 쓸 거는 또 이거야, 이제. 자, 우리가 첫 번째 파이프를 매설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도 그냥 막혀 있다고 칠게요. 그럼 첫 번째 파이프는 이렇게 매설이 됐겠죠? 자, 두 번째 파이프가 가봅니다. 자, 파이프 매설되면 아까 표시해 준다 그랬으니까 놔두고 쭉 가고 못 가니까 밑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녀석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매설에 실패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순열 같은 거를 하다 보면 어때요? 내가 쭉 가다가 실패가 되면 또는 여기다 파이프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떤 동작을 하냐면 실패하면은
취소를 시켜주죠. 거기 실제 파이프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아, 여기 갔더니 안 됐어 라고 다시 취소를 했을 거예요. 여기는 성공이고 여기는 실패야. 자, 그리고 세 번째 파이프를 세 번째 라인에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죠. 띡 가봤어요. 가보는 순간 얘의 운명은 어때요? 사실 이미 누가 알려줬었죠. 얘의 운명은. 이 지점의 좌표는 사실 아까 이 파란색이 와봤던 좌표잖아요. 그쵸? 파란색이 와봤던 좌표를 녹색이 간다고 해서 뭔가 결과가 달라질 게 있을까요? 어차피 이 경로에서 내가 탐색을 했을 때 아까 실패했었잖아. 근데 또 얘가 간다고 해서 성공할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탐색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내가 했던 과정을 취소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취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만약에 이 파란색이 탐색을 하면서 여기 내가 가봤어 안 되네 라고 표시를 해줬다면 다시 녹색이 여기를 진입하면서 이 길은 어차피 가봤자 의미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안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요리로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이런 거를 어차피 가도 안 될 거 갈 필요 있니?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가지치기래요. 네, 굳이 가볼 필요가 없는 것은 가보지 말자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앞에 갔던 게 성공했으면 뒤에 세 번째 이렇게 가는 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일종의 가지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매우 간단한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쭉 탐색해 가면서 DFS로 그때까지 가나 보자라고 하는 문제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최적화하면서 신경 써야 될 게 이런 세 가지 정도 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거 바탕으로 해서 한번 문제 풀러 가봅시다. 자, 입력부터 한번 처리해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로하고 컬럼이겠죠? 자, 그걸 가지고 배열을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배열은 캐릭터의 배열. 캐릭터 배열 만들면서 여기다가 RC라고 안 쓴다는 것은 그때 이야기했죠. 어차피 우리 컬럼에 대한 거는 한 행을 읽어오면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여기서 컬럼을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쓸데없는 배열이 돼버리니까. 여기까지 하면 입력 완료. 그리고 각 로별로 이제 각 로별로 TFS로 탐색하면서 쭉 가보면 되죠. 우리는 파이프를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프를 만들면서 계속 바뀌어지는 거는 여기서는 결정 요인이 어떤 게 계속 바뀌어지는 거예요? 계속 파이프를 노로 계속 가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그때 로하고 컬럼이 계속 바뀌겠죠? 그게 내 제기의 결정 조건이죠. C를 받아서 갑니다. 자, 할 일은 뭐예요? 다음 세 방향으로 표시하면서 가보기죠. 그렇죠? 이게 할 일이죠. 그래서 그러면 방향이 있어야 되겠네, 방향. 이동 방향 델타스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가 델타스는 통상 2차원 배열로 저는 잡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컬럼은 언제나 얼마씩 변해요, 그냥. 컬럼은 언제나 일씩 변하죠. 오른쪽으로만 계속 이동하니까. 로에 대한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에 대한 것만 신경 쓰는데 뭐가 중요하더라? 순서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어떤 순으로 해줘야 되냐면 먼저 위로 대각선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0,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1. 네, 이런 순으로 우리가 탐색해줘야 된다. 자, 배열이 결정이 됐다면 자, 1은 포. 자, 요렇게 우리의 새 지점이 될 거고, 이제는 뭐 익숙하죠? 2차원 배열에서 새 지점이 생겼으면은 이거 겁 없이 쓰면 안 되죠?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범위 안에 있고, 그리고 해당하는 그곳이 내가 갈 수 있는 곳이라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어야 돼요? 벽이 아니어야 되죠? 점으로만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맵에다 물어봐야 되죠. 야, NRNC 내가 갈 수 있대. 근데 그거 혹시, 평지야? 아, 그냥, 뚫린 공간인가? 아무튼 뭐, 네, 그거 점으로 돼 있어? 라고 하면 나는 거기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파이프가 매설되면 어떻게 해주기로 했냐면 파이프가 매설되면 계속 지도에 표시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왔다라고 하면서 지도에 표시해 주기로 했으니까 맵에 옛날 지도에 지나온 지점에 대해서 표시해 주는 거죠. 네, 방문 체크. 그리고 다음으로 가는 거죠. 파이프 하면서 NR. 네, 이게 기본 제기죠. 이렇게 쭉 가다가 언제 끝나요, 이제? 쭉 가다가. 네, 탐색이 끝나는 시점은 쭉 가다가 뭐가 되면 쭉 가다가 컬럼이 어디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그죠? 그런 탐색이 끝나는 거잖아요. 제기 종점. 자, 기저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if 내가 C가 가고 있는데 C 빼기 1까지 도달했어. 그러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짜는 DFS일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 이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일반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쭉 갔다가 원래는 이런 식의 코드를 많이 짜요. 계속 내가 파이프를 놓으면서 가볼 거야. 가볼 거야. 그래서 파이프를 다음으로 놨지. 그리고 그런 시도가 다 끝났으면 다시 내가 안 한 척 한다라는 게 원래 있어요. 그죠? 네, 파이프를 매서 안 한 척 하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걸 되돌려 버리면 그건 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걸 되돌려 버리면 다른 녀석이 거기를 또 가서 똑같은 일을 또 한다는 거죠. 그죠? 네,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잘라줘야 된다는 거죠. 이미 다른 녀석이 한 번 지나간 길이라는 것은 파이프가 매설되어 있거나 아니면 거기는 어차피 가봤자 매설 못하는 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되돌리기를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네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됐고, 그리고 또 뭐 해주기로 했죠? 파이프를 쭉 하고 갔는데 첫 번째 가서 메이드가 됐어. 그러면 이거는 여기 출발점에서는 한 개로 그냥 끝난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가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것이 성공을 하게 되면 나 성공했어 라는 시그널을 넘겨주고 그 시그널에 따라서 우리는 갈 필요 없대 라고 동작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기존에는 우리가 그냥 반복만 종료를 여기 제기만 종료를 했었는데 이제 뭘 해주자. 시그널을 주자. 그래서 각각의 제기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따라서 불리언 타입으로 리턴을 해준다면 그런 신호를 보내줄 수 있겠다. 나는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라는 말이에요. 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이런 제기가 이제 계속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죠, 여러분한테. 결과를 가져왔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반복문이니까 세 번 돌 거잖아요. 이게 델타스가 우리 세 개니까. 하지만 중간에 어떤 결과가 true가 나온다면 더 이상 우리는 이걸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두 번, 세 번의 반복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result라면 return true로 해버리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불리언을 리턴하기로 했으니까 원래도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죠? 원래도 여기 리턴이라는 게 생략이 돼 있잖아요. 언제나 메서드의 마지막에는 언제나 리턴이 생략돼 있으니까. 불리언을 리턴하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이 반복문을 다 했는데도 내가 여기를 못 탔다는 거니까 실패한 거죠. 여기서는 return false 라고 해주면 우리의 제기가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제 DFS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make 5를 하는데 또 컬럼 0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거가 이제 뭘 한다는 거죠. 불리언 타입의 result는 요걸 리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워줘야 될 게 지금 성공한 횟수니까 if result면 answer 풀법을 해주고 맨 마지막에 출력해주면 되겠죠. 한번 제출해보면 이 문제는 이 정도의 성능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 같고요. DFS로 완전 탐색해본 거고 가지치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출발은 되게 간단하죠. DFS만 하면 되니까 출발은 간단한데 이런 최적화를 위한 그런 요소들이 좀 생각하기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